I know that I'm not close to perfect, that's the way it's got to be. If I ain't ever tried to make it, how am I gonna see everything that I have dreamed of, everything I plan to do? I'm 자, gonna take 리얼드 it 노믹스 day by day. 21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기사 5월 14일 기사입니다. 예. 수요일입니다. 삼성 교보 살기름 변신 해외 운용사 은행 산다입니다. 예. 자, 요즘 생보사들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수익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네, 아시겠지만은 그 교보생명도 7월부터 구조조정에 들어간다고 하고요. 예. 하나생명도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300명의 인력 감축을 마쳤습니다. 뭐 희망퇴직이라고 하죠. 그렇죠. 삼성생명은 앞전에서 얘기했듯이 이미 1000명을 구조조정한 바가 있고. 네, 2000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해외 자산 운용사를 인수하려고 하고요. 교보생명은 우리은행 인수전에 참여해서 뭐 지분을 10% 이상 확보해서 은행업에 참여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대라이프 같은 경우도 이제 보장성 보험,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어떤 다치거나 사고가 났을 때 나거나. 보장해주는 그런 예, 그런 보험을 보험이죠. 인터넷 쇼핑몰이 이제 옥션 같은 데서 팔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활로를 찾기 위해서 생보사들이 노력을 하고 고군분투를 있다. 하고 그런 있어요. 내용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생보사들이 이제 자산 운용업이나 아니면 네. 은행업에 이제 뛰어들려고 하는 그 원인을 살펴보자면 네. 일단은 생명보험 그 산업 자체가 지금 저금리 장기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별로, 그러니까 이 보험을 판매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 소리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국내 시장의 그런 보험들 있잖아요. 보험 상품들을 판매할 그런 그 자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과거에는 뭐 젊은 사람들한테 이제 팔 만한 이제 보험 상품들이 있었고 그거를 사려는 그 수요층들이 꽤 많았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이가 점차 들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생명보험사들이 뭐 여러 가지 각층의 이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거는 이제 보험 상품의 개혁이에요. 네. 그 개혁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서 이제 그 보험 상품을 맞춤형으로 여러 가지를 개발하겠다라는 것도 하나의 주축이 되거든요. 보험 아줌마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방카슈랑스, 그러니까 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이죠. 예. 그라든지 이제 보험 대리점 GA도 사라지고 있고 온라인 채널이 이제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예. 무슨 얘기냐면 방카슈랑스라면 결국 은행이랑 보험이랑 점점 차이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교보생명 같은 경우도 생보사인데 은행업에 진출하려고 하고 예. 이게 금융사 간에 이 은행, 보험, 증권이라는 세 개가 경계가 없어지다 보니까 뭐라고 하죠?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다 같은 경쟁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쵸. 과거에는 서로 다른 카테고리였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보사들이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역마진을 보고 있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계속 나오고 있죠. 뭐 저금리 구조가 고착되면 역마진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예. 그러면 이 역마진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영이 좀 설명해 주시죠. 본인 설명으로 내가 했는데 역마진이 이제 수신금리라는 게 있고 여신금리가 있는데 이제 고객이 수신금리라는 걸로 해서 확정된 금리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예. 제가 생보사면은 1000만 원을 줬다. 그럼 뭐 7%를 이렇게 돌려주죠. 예를 들면 저축형 보험 같은 경우 예. 70만 원을 주는데 이제 그 은행도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돈을 굴려가지고 번 돈 중에 7%를 주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들이 번 돈이 예를 들어서 여신금리라고 하는데 이 여신금리가 뭐 한 10%다. 그럼 이제 3% 순마진이 나는데 그쵸. 만약에 여신금리가 수신금리보다 낮을 경우에는 역마진, 그러니까 손해가 발생을 되는 거죠. 그쵸. 이게 참 어려운 개념인데 자막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보사가 포화 상태고
이제 카테고리가 경계도 많이 흐려지고 있어서 뭐 구조조정뿐만이 아니고 뭐 다각적인 노력 뭐 이걸 계속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고요. 자, 5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재고율 5년 만에 최악. 기업 땡처리도 못해.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그렇죠. 자, 이거 간단하게 보면은 내수도 안 좋아요. 그 세월호도 있고 지금 국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예. 그리고 수출도 안 좋습니다. 예. 원화 강세 때문에. 그래서 재고율이 5년 만에 최악이라서 결국 내수도 안 좋고 수출도 안 좋기 때문에 지금 판매 증가보다 재고 증가가 많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끝났죠. 간단한 얘기였죠. 네. 자, 한두 주만 더 가지고. 재고율이라는 게 여기 나오죠? 그렇죠. 이 재고율에 대해서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거는, 네. 이 재고율이 또 간단히 설명하자면, 네. 출하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상품 출하량에 대해서 이제 그에 반한 이제 재고량을 네. 비교했을 때 이제 얼마만큼 되는가에 대한 비율을 따지는 건데, 맞죠? 예. 그래서 지금 15일 통계청에 따르면은 111%라고 하죠, 재고율이. 네. 지난 3월. 네. 이거는 재고율이 점점 늘어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쉽게 좀 더 설명하자면 특정 기간에 100개의 제품이 출하가 됐다. 네. 근데 그 시점에 총 재고는 121개라는 겁니다. 그렇죠. 재고율이라는 개념이 좀 재밌었고, 결국에는 이 수출도 잘 안 되고, 내수도 잘 안 돼서 재고가 늘어난다는 너무나 당연한, 암울한 그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 재고, 그 대기업들의 재고 증가가 네. 이제 결국에는 그 밑에 하청업체들한테도 또 결국에는 그 하청업체들한테 부담이 네네.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빼놓으면 안 되죠. 그렇죠. 이게 연쇄적인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이런 재고 자산을 계속 안고 간다면 이제 나중에 경기가 회복된다고 해도 바로 생산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생산 증가가 둔화가 된다. 그럼 결국에 고용 증가를 바로 기대할 수는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재고를 좀 줄여놓는 게 좋긴 할 텐데 사실 그게 쉽지 요즘은 않죠. 2차, 3차로 할인 시장 같은 게 뭐 할인 마트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미 그 유통 채널이 그 가격별로 다 있죠. 예. 쿠팡 같은 것도 있고. 그쵸. 그래서 이 땡처리를 하는 것도 과거만큼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사실 그 상사 할인 매장 같은 것도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재고율이 5년 만에 최악이다. 그렇군요. 예. 네. 5월 16일 금요일입니다. 두 번째 기사죠. 5월 16일. 이것도 간단하게 서비스 예. 불량 금융정보 빨간 딱지. 예. 정말 간단하죠. 간단하게 합시다. 간단하게 네. 해봅시다. 네. 그러니까 이 금융 회사의 그 금융 점포들일 이제 금융감독원이 네. 평가를 한 겁니다. 민원 맞아요. 발생 2013년도 민원 발생 평가 등급을 네. 매긴 거죠. 네. 그래서 1에서부터 5등급까지 매겨가지고 이제 그거를 3개월 동안 그 네. 금융 점포에 자기 그 금융 점포가 몇 등급을 받았는지 게재를 하게 만든다는 그런 내용이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5등급이 가장 안 좋은 겁니다. 네. 그 민원 발생 평가 등급 중에 5등급이 가장 네, 불량한 네, 네, 거고 네. 그다음에 1등급이 가장 우수한 등급인데 네네. 뭐 이제 이거는 이런 정책을 쓰는 거는 이제 이름을 공개해서 부끄러움을 주려는 이른바 name and shame 그런 처분이라는 거죠. 네, 라임을 맞춘 거죠. 예. 민원에 따라서 이제 은행 등급을 매긴다는 건데요. 은행 등급제인데, 이 은행 규모가 클수록 민원이 많으니까, 등급이 낮아지기 쉽다. 이런 말이 있는 거 보면은, 어떤 퍼센테이지라든지 규모를 고려한 것 같지도 않아서, 평가 자체에 불만도 많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뭘 어떤 정책을 하나 필 때는 좀 다각도로 좀 고려를 해서 정책을 폈으면 좋겠어요. 제발. 네, 어쨌든 뭐 1등급 뭐 우수 2등급 양호 이런 데 보면은 뭐 그 지역은행들 부산 광주 전남 그다음에 뭐 기업은행 같은 예. 약간 공적은행이 좀 1, 2등급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는 있습니다. 규모가 작긴 하죠. 규모가 작으니까 네.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지역에 한정돼 있으니까. 예. 그래서 다음으로 다음 5월 기사 14일 넘어가죠. 기사와 5월 19일 기사를 연계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월 14일 기사입니다.
예. 무디스의 경고, 한국 기업 원고로 신형 추락 가능성. 아주 재밌고 짧은 기사였습니다. 짧아서 재밌는 기사였죠. 그 다음에 재밌고 짧은 거죠. 5월 19일 환율 천천 허약해진 맷집이라는 기사입니다. 예.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연결되느냐? 아주 묘하게 연결이 됩니다. 환율 천천. 뭘까요, 이게? 천천시대. 예. 이 천천시대 네. 풀어서 설명하자면 네. $1 환율이 1,000원이 되고 그쵸. 원의 환율이 네. 이제 1,000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1달러가 1,000원이 되고 100엔이 1,000원이 되는. 자, 그 말인 즉슨 원화 강세라는 겁니다. 원화가 셉니다. 원화 가치가 세서 예. 결국엔 그 원고라는 거죠. 그래서 원고로 이제 신용 출원 가능성이라는 거는 수출기업들의 채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원화 강세가 되면 수출기업 채산성이 떨어진다. 예. 자. 그래서 손 하나로 네. 예. 예. 그래서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이 떨어진다. 네. 뭐 이거는 저번 주에 저희가 설명한 거랑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수출 원화가 강세가 된다면 당연히 수출 기업들이 타격을 받겠죠. 네. 근데 여기서 좀 더 살짝 좀 더 깊게 들어가자면 이제 어느 업종이 어떤 거에 영향을 더 받을 것인가를 보게 되면 일단 뭐 자동차나 아니면 건설 업종은 이제 $1 환율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화학이나 아니면은 뭐 철강 쪽은 이제 원엔 환율에 더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이 기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 환율의 자동차나 건설에 왜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느냐는 이제 자동차는 사실 우리의 수출 주력 상품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건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주를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1 환율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원엔 환율에 철강이나 뭐 그다음에 화학 같은 게 민감한 이유는 이제 이 일본하고 저희 그 수출품 철강 산업 쪽의 수출품이나 아니면 화학 산업 쪽의 수출품이 경쟁 구도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엔 환율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맞아요. 이 원화가 강세가 된다면 당연히 수출 경쟁력에서 그 일본 제품에게 밀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격이 그쪽에 더 받을 것이다 라고 이 기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현대경주연구소에서도 석유화학과 철강이 세계시장에서 지금 공급 과잉, 그러니까 포화 상태라고 했거든요. 예. 그 경쟁이 심화되는데 이제 원화 강세면 좀 불리해지겠죠. 예. 그래서 지금 환율이 약해지면서 허약해진 맷집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기사의 관련 기사를 한 가지 더 보자면 그래서 너무 많아서 지금 예. 아무 말이 나오고 있네. 예. 이 앵고에 쓰러진 기업들. 그러니까 일본 사례를 들어주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원고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네.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앵고에 따라서 그러니까 1990년대 그 앵고 현상에 따라서 네. 그 일본 기업들 중에 기라성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네. 소니나 뭐 파나소닉 네. 이런 기업들이 주유질이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앵고에 따라서 내수가 침체되는데 뭐 당연히 수출할 뭐 앵고면 이제 수출해서 불리하고 예, 그렇죠. 거기다가 수입품이 싸니까 사람들이 이제 수입품을 사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이죠. 예, 그 일본 쪽에서는 특히 IT 쪽이 좀 그때 강세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니나 그렇죠. 파나소닉 같은 것도 사실 전자제품이잖아요. 그렇죠. 이 전자제품이 굉장히 주력 상품이었단 말이죠. 네. 수출 주력 상품이었는데 앵고 현상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도 그게 크게 다를 바가 없죠. 네, 원고에 적극 대비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소니, 샤프, 도시바, 파나소닉 4개 전자업체를 합쳐도 삼성 하나에 못 미친다. 시가총액이. 예. 그래서 이제 원고는 이제 일본을 타산지석 삼아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라는 아주 원론적인 얘기. 잘 되겠죠? 옹고지신. 자, 예.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되고, 중국이 우리나라처럼 되고. 글쎄요. 그럴까요? 자, 마지막으로 5월 19일 월요일 중소기업 85% 퇴직연금 도입 안 했다입니다. 일단 이제 퇴직연금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더 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일단 첫 번째, 원금을 보장하는 그런
사채 등에 투자하는 게 가능해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절세 혜택까지 있다는 거죠. 그런 그렇죠. 이득이 있기 네. 때문에 이제 뭐 퇴직연금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 퇴직연금 제도가 이제 기존 그 퇴직금 제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존 퇴직금 제도와 이제 다른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를 보면은 이제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각 개인별로 이제 그 노후 맞춤식 노후 설계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 퇴직연금이란 게. 네. 그래서 기존 제도는 이제 퇴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 곱하기 근속연수로 네네. 이제 퇴직금을 결정하는 목돈을 받게 되고 돈을 받고 이제 소득세를 9% 정도 내는 납부하는 건데 이제 반면에 퇴직연금은 퇴직연금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확정 급여형 방식과 확정 기여형 방식으로 나누게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예금으로 굴리거나 아니면 플러스 알파로 어떤 수익을 추구할 수 있게 어떤 금융상품적인 그런 성격을 갖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 퇴직연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전처럼 그냥 한꺼번에 목돈을 받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월급처럼 이제 평생 연금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수령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이걸 한꺼번에 받을지 확정 급여를 할지 확정 기여를 할지 이렇게 자기가 그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 노후 설계가 충분히 유연하게 가능하고요. 네네. 그래서 이걸 연금으로 만약에 탈 때는 그냥 그 연금 소득세 3.3에서 3.5% 정도만 내면 되고 네. 연금을 받을 때마다 세금을 내는 식이기 때문에 과세 이연이 가능한 그런 효과도 볼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런 보험을 뽑네. 연금을 이 정도로 하다니. 네. 그래서 그럼 이런 기존 퇴직금 대신에 이제 퇴직연금이 좋다는 거 알았잖아요. 네. 그럼 이런 퇴직연금 제도를 이제 좀 중소기업들에게 이제 사용하기를 이제 권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또 뭔가가 제도 개선이 필요할 텐데 여기서 이제 정부는 그 손비 인정 한도를 이제 대표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네. 이 손비라는 거는 결국엔 그냥 경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네. 기업이 뭐 어떤 이익을 내기에 그 필요한 데 쓰이는 그런 경비를 얘기하는 건데 네. 이 경비를 이제 국세청에서 적법하다고 인정해주는 그 한도가 이제 손비 인정 한도라는 겁니다. 정말 어렵게 말씀하시는 게 뭐가 있네요. 예. 그래서 그래서 정석적인 단어를 꼭 써야 되나요? 이런 경비라는 거에 예를 들자면 뭐 임금이라든가 운송비 같은 게 있겠고 네. 그래서 이런 손비 인정 한도를 제대로 받으면 이제 법인세를 아끼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기업 측에서.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는 그런 기업한테는 이제 손비 한도가 인정되는 게 이제 10%, 올해는 10%, 내년에는 5%, 그 다음에 2016년에 폐지가 되고, 만약에 그렇죠. 퇴직연금을 가입한 그런 기업에게는 이제 적립할 만큼 손비를 인정받을 수 있고, 네네. 퇴직연금 가입 기업에 대해서 이제 DC형이든 DB형이든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능동적으로 노후 설계가 가능해지는 시대가 이제 곧 도래할 것이다라고 이 기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이 기사를 마무리 짓고 네. 리하인드 노믹스 21화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I ain't